90년대의 대한민국 다들 기억하시나요? 발전을 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퍼부었던 시기, 한국인의 끈기와 노력으로 현재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90년대와 현재의 차이를 느낀 외국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는 도대체 어떤 일을 겪었길래 차이를 체감하게 되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감동박스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사연 접수로 영상이 제작됩니다. 오늘도 도착한 사연박스 열어볼게요. 해당 사연은 독일인 마크 헤르츠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사연자의 요청으로 대신 읽어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의 알렌슈타인에서 온 마크 헤르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한국 여행을 했었어서 독일으로 돌아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네요. 한국에 처음 가본 것이 아니었는데도 마치 처음 간 것 같은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국 분들에게 공유하고자 사연을 적어 보냅니다. 올해도 살았습니다. 나이가 벌써 60 중반이라니요. 삶을 이만큼 살면 그만큼 경험한 것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겪은 일이 너무나 많아 어떤 기억은 완전히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한국에 대한 기억이 저에게는 그런 것이었죠. 저는 30여 년 전에 한국에 간 적이 있었지만 강렬한 기억이 아니었어서 그냥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번뜩 떠오르더군요. 30여 년 전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기자였습니다. 평생 기자 일을 하긴 했는데 그 무렵에는 아시아에 파견을 나가서 취재를 했었어요. 90년대 이야기죠. 당시 젊었던 저는 새로워서 마냥 좋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안고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일본이었죠. 90년대 당시도 아시아라고 하면 일본을 가장 먼저 말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일본은 잘 나가는 나라였죠. 물론 이때는 일본의 버블 경제가 붕괴된 이후였습니다만 그래도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나라는 일본이었어요. 재밌는 것은 제가 일본에 취재를 나간 것도 버블 경제 몰락 이후에 일본 모습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제가 붕괴하기 전까지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었습니다. 미국 바로 다음이었죠. 뭐 어쨌든 복잡한 이야기는 접어두기로 하고 당시 제가 느꼈던 일본의 풍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경제가 무너졌다 한들 호황기 직후의 모습이라 그랬는지 도시는 컸고 야경은 아름다웠어요. 인프라가 좋았습니다. 잘 되어 있는 것이 많았죠. 그리고 역시 애니메이션 대국답게 간판에서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관련 굿즈도 많이 팔고 있더군요. 식당이나 카페도 즐비했고 즐길 거리가 많았어요. 버블 경제 붕괴 이유가 이 정도라면 버블 경제 당시에는 얼마나 호화스러웠을지 궁금해질 정도였습니다. 취재를 다니면서 즐길 것도 충분히 즐겼죠. 일본 파견은 만족스러웠어요. 독일으로 돌아가기 전에 들러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옆에 있는 한국이었죠. 역사적으로 일본과 앙숙관계로 유명한 작은 나라죠. 한국은 1950년대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였는데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놀라운 속도로 발전시킨 대단한 나라 현지는 어떤 모습일지 많이 궁금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의 수도인 서울로 갔어요. 빠른 속도로 발전한 나라라고는 했지만 역시 일본만큼은 못했죠. 한국의 공항을 보니 일본 공항이 정말 으리으리하게 느껴졌습니다. 90년대 한국은 아날로그 그 자체였죠. 도시 전체가 일본과 비슷한 느낌을 내면서도 일본보다는 훨씬 덜 발전한 인상을 받았어요. 당시 일본보다 20년은 뒤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 나름의 낭만이 있었고 젊은이들의 패션이 멋있었어요. 그리고 외국인인 저를 보고 신기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귀여워서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그랬더니 그들도 하이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더군요. 그때 기분이 무척 좋았던 기억이 새삼스럽게 나네요. 제가 한국어를 전혀 몰라서 길을 잃어버릴 것 같아 누구든 붙잡고 길을 물어야만 했었는데 당시에는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이 없더군요. 그런데도 어떻게든 길을 알려주려고 손짓 발짓을 다 동원했어요. 덕분에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죠. 정말 착하고 고마운 사람들이었어요. 일본에서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저는 일본어도 못해서 영어로 물어볼 수밖에 없었는데 일본인들이 전부 저를 피했습니다. 짐작할 수 있는 이유는 영어를 할 줄 몰라서 그것밖에 없는데 영어를 모르는 건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도 전혀 다른 태도가 나오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반도고 일본이 열도라고는 하지만 같은 문화권인 것으로 모자라 바로 옆에 있는데 이렇게까지 다르다니 신기했죠. 한국 취재 겸 여행을 마친 저는 독일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본, 한국 순으로 방문하며 취재한 바를 정리해서 아시아 특집 기사를 써냈어요. 각각의 나라에서 체류한 기간이 길어서 양이 방대한 탓에 취합하고 편집하는 데 시간이 꽤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무슨 일이든 즐겁게 열의를 가지고 하는 편이었지만 그 기사를 써낼 때는 왜 그렇게 신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착을 갖고 임했던 탓인지 그 기사는 인기도 많았어요. 그 이후에도 저는 기자로 일했었고 열심히 한 만큼 높은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언론인으로서 평생을 살아왔군요. 지금은 은퇴한 상태죠. 일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컨디션이었지만 쉬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직서를 냈고 전 세계에서 제가 가보지 않은 곳들을 찾아 떠나는 계획을 짰습니다. 가장 먼저 간 곳은 아프리카였죠. 아프리카의 감비아, 니제르, 레소토, 말리, 상투메, 프린시페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생소한 이름 들릴 겁니다. 그런 곳들을 다녀오니 또 새롭게 시야가 트이더군요.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니 여행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거지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라도 마인드가 열려있기만 하다면 무엇이든 새로 알고 습득할 수 있어요. 제가 느낀 바로는 그랬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여행한 뒤 어딜 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30여 년 전 들렀던 한국과 일본이 떠오르더군요. 정확히는 한국이 떠올랐어요. 그때 그정 많던 사람들 잘 살고 있을까 그런 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한국에 가기로 결정했어요. 일반적으로는 아프리카 다음에는 중동이나 유럽부터 갈 텐데 저는 그런 거 다 건너뛰고 아시아로 갔습니다. 네, 이번에는 순서가 바뀌었죠. 30년 전에는 일본 다음 한국이었는데 이번에는 한국 다음 일본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한국은 얼마나 바뀌어 있을까 기대가 컸죠. 실제로 가는 건 30년 만이었지만 그 세월 동안 디지털 첨단 기술이 극도로 발달하면서 아주 먼 나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잖아요. 다른 나라 소식을 많이 접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놀랍도록 발전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실제로도 그럴까 궁금했습니다. 아주 긴 시간을 나라 한국에 갔는데 저는 공항에서부터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환골탈태한 수준이었어요. 저는 독일에서도 인천공항만큼 발달한 공항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단지 크고 쾌적한 정도가 아니라 편의성에 최적화된 공간으로 보였죠. 공항만큼은 뭐랄까 미래도시 느낌이라고 말해도 무방했습니다. 공항이 워낙 커서 그 안에 환전 서비스 센터, 음식점, 카페, 편의점, 약국 등 정말 없는 게 없어서 공항 안이 마치 하나의 마을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공항 내부 숙박도 가능했죠. 그래서 저는 아예 하루를 공항에서 잡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호텔보다는 질이 떨어지겠지 싶었는데 그저 편안했습니다.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 공항 안에서만 며칠 지내보고 싶은 마음마저 들더군요. 라운지에서 쉴 만큼 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마주한 30년 만에 서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발전한 모습이었죠. 제가 계속 뻔한 소리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이 그랬거든요. 30년 전 도쿄보다 훨씬 첨단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건 당연한 이야기일까요? 30년 전이니까. 그렇다면 독일 뉴욕에 지지 않는 모습이었다고 말하면 좀 어떨까요? 지하철만 생각한다면 한국이 독일보다 선진국일 정도였습니다. 정말 엄청났어요. 지하철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자가용이 필요 없는 곳이더군요. 어쩌다 지하철 말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 정류장 때문에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버스 정류장인데 무슨 작은 카페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커피를 만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너무 제대로 된 휴게 공간이었거든요. 안에서 스마트 기기 충전도 가능했고 날씨가 무척 뜨거운 날이었는데 안에 들어가니 에어컨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히터가 나온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이런 버스 정류장은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60년 넘게 살았는데도요. 한국의 선진적인 인프라 중 제가 가장 감탄했던 것은 대중교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분위기도 사뭇 다르긴 하더군요.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길을 못 찾고 있을 때 다가가서 물어보면 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죠. 그리고 30년 전에 비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공연도 보고 영화관도 갔다가 즐길 것 다 즐기고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오사카로 갔는데 30년 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듯 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발전했다면 일본은 얼마나 더 발전했을까 하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갔는데 크게 변한 게 없었어요. 일본에 머무르던 중 제가 일했던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파일을 좀 보내달라는 거였죠.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기기는 휴대폰뿐이었고 컴퓨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PC방에 들어갔는데 2020년대의 컴퓨터라고는 믿을 수 없는 컴퓨터들만 있었어요. 느리기는 또 얼마나 느린지
인터넷이 느린 건지 컴퓨터 자체가 느린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작업을 마치고 나가는 중에 카운터에 손님이 서 있었는데 가게 주인에게 팩스 좀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팩스라니 아직도 팩스를 사용하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요새 이메일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도대체 팩스가 무슨 필요인가 싶었죠. 제가 들른 곳이 수도가 아니어서 그랬을까요? 그런 마음에 도쿄로 갔는데 30여 년 전보다 더 번화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오사카와 크게 다르다는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발전을 거듭하는 동안 일본은 미미한 변화만을 이루었다는 말이 되죠. 지금은 독일에 돌아와 있는데요. 머지않은 시일 내에 한국에 또 한 번 가야겠습니다. 서울만 구경하고 온 게 못내 아쉬워서 말이죠. 어떻게 들으셨나요? 30여 년 전 대한민국과 일본을 방문한 마크 헤르츠 씨는 한국의 대단한 발전에 놀라 많은 것을 느꼈는데요. 지금 일본의 행동은 주변국은 생각 안 하는 닫혀있는 생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폐쇄적인 마인드로 지속적인 발전을 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사연입니다. 저희 감동박스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내일도 사연박스가 도착합니다.